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마린 종합물류의 이성열입니다. 먼저 황금 같은 주말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과거 경기도 평택항에서 보세 창고를 운영하였고, 중국에서 농산물이 수입되면 이를 보관하고 검사하며 밀수와 관세 포탈하던 자들을 신고하던 보세 창고 운영자였습니다. 2010년 관세청, 국세청의 전 현직 공무원들이 선라이즈 FNT라는 업체를 만들었고, 각종 관세 포탈 및 세금 탈루하는 것을 확인하고 공익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다른 무역업자들에게 한 개의 컨테이너당 1억에서 2억씩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담보를 걸어야 했지만, 선라이즈 FNT는 현금 담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 무역업자들은 보증금을 내고 무역을 했지만, 선라이즈 FNT는 이러한 보증금 없이 무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선라이즈 FNT는 물건을 수입할 때마다 한 개의 컨테이너당 몇억 원씩 돈을 벌고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공익신고를 한 이유는 선라이즈 FNT라는 업체가 밀수와 탈세를 일삼게 되어 우리 농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여기 계신 분들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심 농양라면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농심 농양라면이라고 검색하시면 아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정의로운 경찰은 검찰의 권력에 의해 좌천되었고, 수사는 자연적으로 종결되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검소완박을 외치고 있지만,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입니다. 영장 청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지 못한다면 지금 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이 일부 사건에 대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를 예를 들겠습니다. 경제범죄가 무엇입니까? 다들 경제라는 말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바로 돈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이 경제범죄를 저질러 봐야 공소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삼성의 이재용, 롯데의 신동빈, 농심의 신동원 회장과 같은 사람들이 경제범죄를 저지른다면 공소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들의 범죄를 검찰에서 다루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사들은 언제든 옷 벗고 퇴직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초동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게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님 삼성이나 롯데, 농심 같은 대기업에 고문 변호사로 들어가는 게 돈을 더 많이 벌까요? 당연히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비교도 안 될 만큼 돈을 많이 법니다. 검사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검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부패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패범죄란 몰수 추징과 같은 범죄 수익이 발생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어떤 범죄에 몰수나 추징이 발생할까요? 바로 경제범죄에 따른 부가적인 처분이 몰수 추징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돈 많은 재벌들을 수사하기 위해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를 검찰에서 손에 쥐고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기억하시나요? 김기춘 역시 검사 출신이었고 농심의 고문 변호사로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돈과 관련이 있는 범죄에 검사의 권력이 더하여진다면 깨끗한 수사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다시 영장 청구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경찰에게 인계된다 하더라도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영장 청구권입니다. 누군가를 체포하기 위해선 체포영장이 필요하고,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선 압수수색 영장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선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해 통신 기록을 살펴보는 건 역시 검사의 영장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더라도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해 버린다면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경찰이 검찰에 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영장 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영장 청구권만 가져오게 된다면 검찰의 비리를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검찰공화국, 검사의 왕국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의 투표가 있어야 합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헌법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장 청구권이 최초 헌법을 만들 때부터 명시가 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명시가 된 것은 1961년 박정희가 일으킨 5.16 쿠데타를 기점으로 1962년 제5차 헌법 개헌 당시 은근슬쩍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은근슬쩍 끼워 넣을 때 국민들의 투표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군사 정권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헌법을 개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치하시는 똑똑한 분들도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시고 배우신 분들답게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하세요. 언제까지 검찰공화국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검소완박의 핵심은 바로 영장 청구권입니다. 경찰에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외쳐야 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얼마 전 제시한 중재안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4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1년 이내에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 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왜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를 남겨놨을까요? 제일 먼저 경찰에 이관되어야 할 범죄들입니다. 역사는 우리 후세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크게 외치는 만큼 정직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